자, 한 발 오늘은 매크로 좀 무거운 거라서 일단은 좀 소프트한 것부터 먼저 다루고 가도록 할까요?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 엔비디아가 AI 칩 수요 급증에 주가 시간에 걸려서 현재 23%, 23.5%, 한때 27%까지 급등했, 뭐 지금도 급등이지만 하고 있어서 저희 얘기를 먼저 다루도록 하죠.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어렵네요. 아침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막 재료가 뒤엉키면은 네.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그 모토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은 나보다 항상 똑똑하다. 예, 그러니까 시장을 섣불리 내가 예단하거나 판단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다. 네. 우리가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사실 이제 팩트에 나열만 해드리면은 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라고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풀이는 해드리는데 풀이가 좀 난해할 때가 있어요. 자, 미국의 이제 그 신용등급과 관련돼서 피치가 신용등급 하향을 경고하는 네. 부정적 관찰 대상 편입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주가지수 선물 보니까 올라요. 네. 엔비디아 효과인지, 이게 그러면 시장이 나보다 지금 똑똑한 건데, 큰 거를 보지 않고 오히려 그냥 작은 거를 보나? 김명민 매니저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 이제 관찰 대상에 이제 편입된 건 빨리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라는 거죠. 이제 어쨌든 뭐 이게 정확하든 안 하든 엑스데이트가 지금 6월 1일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뭐 사실상 선전포고를 해놓은 거라고 보거든요. 뭐 공화당을 압박하든 민주당을 압박하든 어쨌든 6월 1일 안에는 정치권에서 빨리 이제 타협을 하라 이 얘기를 이제 한 거라고 보고 엑스데이트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이제 신용 회사들이 당연히 이제 국가 신용 등급 하향 만약에 공식적으로 6월 1일이 넘어가면 뭐 디폴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한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이제 오늘 본장까지는 이제 이런 기류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아주 좀 크게 위축이 좀 됐어가지고 미국 시장도 빠졌고 유럽이 좀 크게 빠졌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조금 이제 억누르는 효과였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가 뭐 지금 1.4%, 뭐 1.5% 이렇게 급등을 했던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좀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어요. 매출액이 지금 한 9조 원 중반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15조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50%가 넘게 이제 매출액이 지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막 27%, 28% 네. 급등한 게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일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이제 반도체 쪽 이슈보다는 AI 쪽 이슈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좀 해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이제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 한 내용들을 보면 매출이 이제 늘어난 이유가 서버에 들어가는 이 AI용 이제 반도체가 수요가 이제 급증을 했다. 결국 이제 고성능의 이제 GPU, 향후에는 이게 이제 NPU까지도 이제 저는 수요 확대가 이제 될 거라고 보는데 이 GPU 수요가 이제 공격적으로 늘어났다. 인터넷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지금 이 초거대 AI, 생성형 AI 이제 구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GPU가 소모가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수요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업황도 지금 굳이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이제 분위기를 이제 감지를 했다라고 하면 정말 좀 공격적으로 서버 투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하반기 때는 이런 서버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DDR4가 아닌 이제 DDR5 가격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만들어 놓은 DDR4는 빨리 이제 재고 소진시키고 DDR5부터 이제 비싼 가격에 이제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이제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제 다들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제 강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 얘기해드렸지만 주가가 여기서 이제 5배 이상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을 정도로 AI와 관련해서는 뭐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엔비디아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엔비디아도 전체적인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AI라든지 향후에 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상당히 좀 강하게 맞춰져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이제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엔비디아가 시간의 시장에서 급등을 하니까 AMD까지도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AMD도 한 7%, 8%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본장의 이제 부진을 엔비디아 이제 실적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조금 전환시키는데 좀 성공을 좀 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우리 시장에 그렇죠. 그대로 어떻게 이제 적용될 반영이 거냐. 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버텨주고 네. 그러면 이제 개별 기업들 중에 AI 관련주라는 테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어제는 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AI하고 바이오가 접목된 네. 기업들, 뭐 루닛, 루니, 네, 그다음에 뭐 딥노이드, 뷰노, 뷰노, 신테카 바이오 네, 뭐 이런 그런 기업. 회사들이 시간외 거래에서는 좀 강세를 띄었잖아요. 네네. 그럼 뭐 이제 좀 확장하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 그렇죠. 뭐 대부분 많이 이제 언급하시는 마음 AI, 네. 뭐 이런 쪽으로 오늘 네. 시세가 갈까요? 종목들을 한번 쭉 이제 제가 일단 열거를 해보고 아. 제가 이제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오늘 엔비디아가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에요. 네, 근데 시간에서 이제 한 24%, 25% 지금 또 급등하고 있으니까 한 1,250조, 거의 1,300조 가까이 된 거거든요. 그 정도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사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큰데 네. 그 정도로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가 하루에 뚝딱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윗단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HBM3 이슈부터 해가지고 서버용 이제 D램에 대한 수요, DDR5 전환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를 좀 들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건 AI와 반도체에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중첩되는 고리에 이제 걸리는 종목이 가장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수혜주 하면 딱 이 종목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시간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에다가 기판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먼저 이제 주목을 좀 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해줬던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마음 AI, 뭐 솔트룩스 이런 기업들이 AI 테마, 셀바스 AI 포함해가지고 AI 테마로 같이 이제 엮여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 쪽은 한미 반도체 뭐 네,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또 엔비디아의 또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EMI 실드뿐만 아니라 한미 반도체는 이제 패키징과 관련해서도 또 직접적인 또 수혜가 예상이 좀 되는 기업이라서 한미 반도체 움직이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AI로 인한 이제 수요 때문에 재고가 이제 빨리 소진되고 DDR5 전환이 이제 가속화된다. 그러면 뭐 ISC 같은 이런 종목들, 네. DDR5 이제 관련된 수혜주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초반에는 이런 종목들이 또 조금 갭을 조금 띄우면서 상승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와, 시장이 어렵네요. 난해한. 네. 자, 일단 그리고 한 발 준비한 게 미국의 부채한도 이슈인데 부채한도 이슈하고 오늘 우리 금통위 금리 동결 가능성은 호재인데 미국의 부채한도 관련된 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도 참 난해합니다. 결국엔 타결이 될 거라고들 다들 보고 있고 뭐 이변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실제 미국의 이제 신용등급에 관련돼서 신용평가 기관이 오늘 아침에 등급 하향 가능성을 경고를 했고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 부채 한도라는 거는 2021년도 말에 형성된 법리적으로 미국의 의회에서 결정한 거죠. 31조 4천억 달러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3경 8,842조 이렇게 됩니다. 3경원이 넘는 돈인데 어제 제가 이제 뎁스락 그래갖고 미국 재무부의 부채 시계를 보여드렸잖아요. 31조 4천억 달러는 이미 넘어섰어요. 31조 8천억 달러입니다. 더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도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첨예한 부분은 민주당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화당이 이 매커시 하원 의장은 지출 삭감을 전제한 증액을 원하고 있고 이거 완전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나고 있고 양보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정치적인 논리겠지만 이렇게 가면은 그냥 디폴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의 디폴트, 기술적인 디폴트라도 그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망했다? 망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이 디폴트가 나면은 그거는 다른 나라들은 더 악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도미노적으로 파급이 계산도 힘들 정도예요.
안 될 거라고는 봐야 되겠죠. 안 될 거라고는 봐야 되는데 지금 자꾸 타협점이 안 나오니까 답답해서 결국엔 부채는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미래의 빚입니다. 근데 그러면 뭐 고용이야 뭐 지금 튼튼하죠. 세금을 잘 내야 되고 미국 국민들이.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 미국 국민의 세금을 다른 쪽으로 분산을 시키겠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중국을 먼저 두들겼고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청구서들이 많이 날라오잖아요. 하여튼 뭐 그 복잡하지만 자 미국의 빚이라는 게 이 시간이 끌면서 하루가 지날수록 희망과 낙관이 실망과 비관 그리고 또 냉담함으로 자꾸 전이 되는 거는 경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지수 선물이 미국은 지금 오른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강한 회사인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넘어서는? 그렇죠. 뭐 엔비디아가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실적이 그냥 뭐 적당히 잘 나온 게 아니고 네. 좀 서프라이즈한 수준을 잘 이게 나왔기 슈퍼 때문에. 슈퍼 서프라이즈. 여긴 또 회계연도가 희한해가지고, 네, 2024년도 2분기를 네. 계상해가지고 하는데 네. 2023년도인데도 하여튼 회계 지금 기준이 좀 그렇고 자 마무리 짓자면 오늘 또 한국은행 금통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금리는 3번 연속 동결 가능성. 네. 멘트는 도비씨 한 거는 이제 완화적이죠. 지금 뭐 우리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내부수 부진, 뭐 수출 네. 부진까지 해서 금리는 인하를 하고는 싶어도 미국의 뭐 그렇죠. 연결성이 있으니까. 네. 자, 하여튼 그래서 금리 동결은 오히려 한 10시쯤에 이제 금통위 결과 나오면은 시장이 호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네. 오늘은 약보합은 출발해도 또 플러스로 쓱 올라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그런 거. 어쨌든 지금 그렇고. 최근에 삼성전자 네.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이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가 워낙 좀 탄탄하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리지만 않으면 지수가 이제 크게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요. 네.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제 금통이 3번 연속으로 이제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좀 높고 사실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벤 버냉키 전 의장을 만나가지고 네. 얘기를 한 것 중에 가장 좀 핵심은 그거예요. 6월 달에 일단은 금리를 이제 미국이 정말 가파르게 올렸잖아요. 지금 5.0%에서 5.25까지 지금 올려놓았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 5.25. 네, 정말 가파르게 올린 이 금리가 어쨌든 지금 실물 경제, 특히 이제 노동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유동성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이제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구나. 요렇게 이제 다들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류를 봤을 때는 우리도 이제 동결하고 6월 달에 이제 FOMC 회의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제 높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또 저승사자 제임스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25bp씩 2번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연준의 기조 자체는 이제 동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시간 벌기를 조금 한다라고 생각하면 유동성 측면에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결국 부채 한도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뭐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이게 정치적 타입의 산물일 수밖에 없고 이게 과연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어쨌든 또 지출은 분명히 삭감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용인을 할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막 50조, 70조 삭감하라고 하니까 사실 이제 그게 뭐 바로 들어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삭감을 하면 어디선가 또 메우겠죠. 뭐.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제 내년도 예산이 이제 삭감하는 부분이 이게 결국 내년에 지금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에 정말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저는 엑스데이트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네. 근데 어제 이제 공화당에서 먼저 얘기했잖아요. 엑스데이트 넘기더라도 이건 엑스데이트 자체가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디폴트 안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6월 나왔기 때문에. 중순까지도 뭐 얘기한. 근데 네. 돈은 없어요. 어제도 우리 시계를 막 보여드렸지만 돈이 현금이 고갈나고 한도는 이미 있다. 이제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 국채 발행을 지금 못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발행을 이제 새로 또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 반헌법적인 이제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제 어쨌든 정치적으로 좀 타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사실 저희가 뭐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결론이 나기 힘들고 정치인들이 좀 빨리 잘 해달라. 그러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민만 많아져서 뭐. 자, 그냥 엔비디아로 갑시다. 네. AI 엔비디아 이쪽에 네. 포커싱하고 김영희 매니저가 보는 기업 종목 사실 우리는 뭐
인덱스 플레이 하는 것보다는 지수 그렇죠. 종목 네, 종목이니까. 종목 플레이를 기업. 해야 되니까. 오늘 저는 이제 뭐 결국 포커스는 오늘은 오전장은 일단 엔비디아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 아까 제가 AI 생태계에서 반도체 그리고 이제 AI 테마 관련된 종목들 쭉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빼놨던 종목이 이제 아비코 전자라는 아비코전자.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공정에 이제 들어가는 저항기, 인덕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회사 이제 아비코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오늘 일단 자회사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면 요 아비코테크가 전장에 들어가는 PCB를 또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얘기 또 삼성전자가 M&A 한다 뭐 이런 이슈들 속에서 되게 이제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DDR4에서 이제 DDR5 이제 전환되는 것 때문에 기판과 관련된 이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제 PCB를 제조하는 이제 아비코테크라고 하는 자회사를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장용 그리고 IT용 이제 PCB를 제조하면서 하반기 때 이 기판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좋아질 걸로 이제 지금 기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DDR5 관련된 수혜주의 PCB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이 들어간다라는 측면에서 자회사 이제 아비코테크가 PCB 이제 기판 제조 기업이다라는 거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본업인 이제 저항기하고 인덕터 특히 이제 이 인덕터가 지금 실적 상향 조정에 가장 좀 결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가장 이제 주력이 이제 메탈 파워 인덕터인데 이게 이제 출하가 늘어난다.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결국 실적이 잘 나온 건 AI와 관련된 이제 이슈 때문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버용 이제 D램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 서버용 D램도 결국은 DDR4에서 이제 DDR5로 바뀌잖아요. 그럼 네. DDR4에서 DDR5로 바뀌면 반도체 이제 설계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DDR5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전력 컨트롤을 하는 전력 반도체가 메모리 모듈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메탈 파워 인덕터에 대한 수요가 아주 빠르게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감안하면 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비코 전자가 이제 DDR5 전환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역시나 이 DDR5 전환도 AI로 인한 생성형 AI 시장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서버에 대한 이제 수요 향후에 하반기 때 이제 뭐 디램 업황이 좀 살아나면 PC용 디램 시장도 저는 분명히 좀 살아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슈들을 고스란히 이제 반영시킬 수 있는 기업이 아비코 전자다. 물론 주가는 최근에 조금 강하게 좀 올라온 측면이 좀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이미 이제 DDR5 관련된 종목들이 ISC라든지 아비코전자 이런 종목들 위주로 기관 외국인들이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좀 올라선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 3거래일 정도 최근에 약간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5일선 눌림목을 이제 공략한다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 안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목표 가격은 18,000원, 손절 가격은 12,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기업으로 종목으로 승부한다 이 컨셉이고요. 뭐 매크로는 그들이 알아서 풀어가기를. 네. 네. 케빈 매커시 하원 의장이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겁주지 않을 거야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 먹어보려고. 네. 네, 뭐 환본 사람들이나 뭐 근데 아니면 이제 주가가 조금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제까지는 좀 시장이 좀 멀쩡했는데 오늘 유럽하고 미국하고 또 같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이제 빠지는 강도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약간 이제 또 뭐 정치인들도 의식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비골드 김영민 매니저 오늘 아비코전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